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등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등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체 구조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이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조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오히려 앞쪽에 가슴하고 배는 이게 잘 보여요, 생각보다. 이게 아주 가빠 이렇게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복근 해가지고서 뭐 이게 보면 이게 이 구조들이 생각보다 잘 보이거든요. 앞은. 근데 등은 이거 뭐 있다 그러는데 뭐 희미하게 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여긴 이렇게 나가고 그럼 여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얘는 뭐야? 이거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막 여기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막 이게 되게 희미하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앞쪽보다 훨씬 많은 근육들이 굉장히 미세까지는 아니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것만 봐서는 도무지 그려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려내는 게 물론 쉽지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럴수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 수밖에 없죠. 차근차근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일단 이게 도대체 등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죠. 일단 갈비뼈하고 골반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당연하게 이제 대충 계란 모양으로 해갖고 이렇게 있고 갈비뼈. 그 다음에 이렇게 저 꼬리뼈 해가지고 이렇게 골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갈비뼈라는 게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척추 모양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냥 해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임만 넣어줘도 하나만 넣어줘도 되지만 근데 이게 갈비뼈라는 게 생각외로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데 크게 보자면은 여기는 몇 번 설명했듯이 좀 납작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와이어 프레임을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좀 튀어나왔다가 여기쯤을 기점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몇 개서 와이어 프레임을 그려보면은 여기쯤에서 이렇게 이제 요 납작하게 되는 요걸 표시는거에서 이렇게 해서 들락 날락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서 들락 날락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서 한번 이렇게 들락 날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해보면은 이런 식의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는 만약에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가장 밝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어두워지겠죠. 여기는 좀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각도가 바뀌어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조금 더 어둡겠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제 밝게 빠지는 대신에 요 면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또 화장이 돌아가는 거니까 좀 어둡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터닝 엣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의
구조가 갈비뼈는 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그래서 걔를 지금 그려준 게 이거죠.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갈비뼈가 이제 구조고, 그다음에 척추를 보시면은 척추는 여기 갈비뼈하고 연결된 요 부분에서의 척추는 사실 갈비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 각도인 채로 이게 뭐 크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 갈비뼈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목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골반 여기 이제 꼬리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갈비뼈하고 골반은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척추의 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척추를 앞으로 숙이면은 이렇게 숙이면 얘는 각도가 바뀌지 않고 여기 꼬리뼈가 붙어 있지만 얘는 앞으로 기울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뒤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비뼈를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갈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은 각도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정할 거고, 여기가 뭐 이제 바뀌겠죠. 그게 척추겠죠? 당연하게 척추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뼈 위에 어떤 근육이 붙어 있나?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붙일 만한 근육은 톱니근입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서레이터스 안테리어예요. 서레이터스 안테리어 찾아보니까 톱니근이더라고. 톱니근인데, 톱니근은 사실은 견갑골이 이렇게 붙어있는 여기쯤에서 요걸 따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방사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가서 붙어 있는데, 톱니근이. 그게 왜 톱니근이야? 이렇게 갈비뼈 각각 위에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톱니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톱니근이고, 그 다음에 요건 척추 기립근이죠. 척추 기립근은 사실 여러 개의 근육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있는 하나의 묶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이렉터 스피네이 그룹입니다. 그룹이죠, 그룹. 근육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스피네이 얘건 척추고, 스플라인 아니까 스플라인. 그래서 척추. 그다음에 이제 이렉터가 이제 그 기립이란 뭐 라틴에서 나온 말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은 그룹이죠. 그래서 걔가 요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쯤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이제 있는데, 그 동그란 모양은 뭐냐면은 척추 뼈 중에서 여기 정도의 가장 뭔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는 척추뼈가 있어요. 몇 번 척추뼈인지는 전 몰라요.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 튀어나와 있는 데쯤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튀어나와 있는 걸 왜 설명했냐? 일단 그 전에, 그럼 이제 요 톱니근
요 위쪽에 아까 말했듯이 견갑골이 붙어 있고, 견갑골에다가 요 끝점,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척추 요 부분 끝점,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걔가 마름근이죠. 걔가 마름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복사근이란 게 붙어 있죠. 외복사근은 이제 그 척추 이제 저 갈비뼈하고 요 갈비뼈 요 정도의 부분과 그 다음에 골반 여기에 요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요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외복사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견갑골에서 팔로 연결되는 대원근, 소원근, 그 다음에 극하근이 이렇게 있어요. 저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그 견갑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빗장뼈가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팔뼈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처음에 대원근은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팔 앞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돌아서 앞으로 가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원근은 요 대원근 앞쪽에서 시작을 해갖고, 그러니까 앞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팔 뒤로 뻗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차하듯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극하근은 얘네들을 특히 여기를 이렇게 덮으면서, 그래갖고 사실 소원근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소원근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삼각근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삼각근은 참고로 견갑골의 한 8분의 2 정도 위치에까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요거를 미디얼 헤드라 그러거든요. 가운데 모양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 이제 이쪽에 뒤로 연결되는 게 이렇게 다른 갈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앞으로 가는 헤드가 따로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삼각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언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할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간에 걔가 얘예요. 얘네 그 견갑골에서 나오는 근육군. 그 다음에 콜 이렇게 덮듯이 사실은
요 대원근하고 요 광배근 요 광배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광배근 끝은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사실 그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이게 거의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이제 이 광배근이 이제 굉장히 넓고 이제 굉장히 큰 근육인데, 근데 이 광배근 아래에 지금 근육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사실 이 등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광배근 모양에 살짝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척추기립근 모양이 드러날 때도 있고, 이쪽에 톱니근, 그게 이런 식으로 톱니근이 작동을 할 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광배근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등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승모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승모근도 요 아래에 마름근 이렇게 있잖아요. 요 있는 것 때문에 그 마름근의 작동 때문에 여기서 요 모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가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막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여기 척추 기립근 모양이 드러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승모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근육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근육이고,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쯤 해가지고 승모근 자체에도 근육의 결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달라지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는 요런 달라지는 부분들 때문에 승모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그런 자세한 내용들까지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듭 말하지만 배경 컨셉 아티스트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까 전에 본 요 사진 자료 요거에 이제 드러나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 요 뜬금없이 여기에 뭔가, 아니 분명히 승모근은 요런 식의 모양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 사실 견갑골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죠.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언젠가부터 보여요. 그게 보이게 되는 게 목표죠. 보이게 되는 게 목표인데, 근데 그거는 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보여요. 그냥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미세한 모양 있잖아요. 그게 마름근이 요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팔 모양에 따라갖고, 팔을 얘가 지금 팔을 이쪽으로 좀 뒤로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견갑골이 평소에는 얘는 이쪽 팔은 요로 보내고 이쪽 팔은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같았으면은 견갑골이 같은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견갑골은 요렇게 등 안쪽으로 오므라들었고, 이쪽 견갑골은 이렇게 등 바깥쪽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견갑골이 이렇게 있고, 얘는 이 견갑골은 좌우대칭이 아닌 거죠, 지금. 이게 앞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마름근이 있는 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등이 어려워요.
등이 어려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서 알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알아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만 말을 하고 끝나면은 굉장히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윌 웨스턴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걸 가르쳐줄게요. 우선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란을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당연히 골반이 있겠죠? 꼬리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 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목하고 꼬리뼈를 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걸 연결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란을 이런 식으로 컵에다가 이렇게 넣은 모양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갈비뼈하고 골반은 일단 외복사근이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줘요. 마치 요 계란을 이렇게 해서 컵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다가 견갑골을 넣는 거죠. 견갑골의 위치를 잡기 만약에 어려우면은 여기쯤에서 튀어나오는 데 해가지고 요렇게 선을 대각선을 그어준다고 생각하고 그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견갑골이 나왔으니까 견갑골을 기준으로 승모근을 그릴 수 있죠. 승모근을 그릴 수 있는데 물론 승모근은 이제 그 아까 봤듯이 이 다양한 견갑골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팔을 이렇게 올렸으면은 당연한 말이지만 승모근 이쪽은 수축을 해갖고 부풀어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완을 해서 뻗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 모양을 하되 결국에는 견갑골은 아무튼 간에 승모근 아무튼 간에 견갑골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제 뭐 복잡한 모양이 있는 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 이런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광배근을 넣을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길어졌죠? 이 정도가 맞는 비율이겠죠? 이런 모양을 그려주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명확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앞선 영상들에서 봤듯이 우리의 목표는 항상 뭐예요? 육각 기둥으로 치면은 이 앞면을 튀어나오게 만들고 옆면은 눌러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광배근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광배근은 여기 물론 이제 척추가 이렇게 있지만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있지만 광배근은 물론 돌아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간에 앞면이죠. 그 다음에 좀 외복사근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은 눌리는 옆면입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대해서 뭘 더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계란형 컵인데 그러면은 당연하게 계란은 위에서 빛을 때리면은 이렇게 명암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컵 여기 요 부분은 더 어둡겠죠. 아, 그래야 얘를 이렇게 돌아가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요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긴 사실은 조금 더 어두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견갑골 이 부분은 결국 승모근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려면은 눌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곡을 기준으로 승모근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름근 여기 들어가는 상태에서 요 세모들 있잖아요. 그 세모들은 그 어떤 그 실제로 등에서 봤을 때 거기에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목하게 파여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골반이랑 연결된 여기도 근육이 비어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여기는 이제 척추 기립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모양이 나올 거고, 그래서 왜 저 엉덩이 부분 그릴 때 이렇게 꼬리뼈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엉덩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요 점 두 개가 얘예요.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터닝 엣지를 넣으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런 어떤 등 근육의 미세한 부분에 맞춰갖고 명암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명암을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 구조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을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계란, 골반, 목,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견갑골, 요렇게 미세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승모근, 그리고 여기에 황백은, 이렇게 좀 지저분해진 부분은 좀 지워 나가시면 된다. 그게 얘죠. 얘 아닙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다. 척추와 저 골반과 갈비뼈 사이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고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외복사근이 늘어나겠죠. 그럼 반대로 여긴 뭐예요? 외복사근이 이렇게 눌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겠죠. 뭐 이렇게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요런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시면은 꽤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걸 제가 보고서 연습을 한 건데, 인터넷에서 어디서 봤냐 하면은 인스타그램에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하미드 하디디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인데 이 진짜 그림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림 잘 그리시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인체 해석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많이 훌륭하게 그려놓으셨죠. 이걸 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연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해석 방법이란 것들도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갈비뼈죠. 얘는 갈비뼈인데 그 우리가 말했던 요 구조, 요 구조를 그려 놓은 거죠. 요걸 그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알면은 이런 자료를 해석 방법을 봤을 때 야, 이런 끝내주는 해석 방법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해석 방법들을 이제 저는 이 해석 방법은 윌 웨스턴 선생님한테 배웠죠. 이제 그런 것들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씩 형태를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이 미세한 명암 변화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명암 아래에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가 공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스스로의 해석 방법을 연마해 나가시면 좋겠다. 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